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 선소음입니다. 서울시가 시민 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을 개편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명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된 블록체인 기술, 오늘도 블록체인 인사이트 통해 블록체인 업계를 읽는 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라인업을 공개합니다. 먼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요. 코인 시장 최전방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보다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람 팀장의 쟁글 파일인데요. 국내의 최신 크립토 정보를 기반으로 또 정보를 함께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요. 프론티어 인터뷰인데요. 파노니의 알리사 차이 CEO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낸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계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방송, 업계의 내밀한 속내를 시원하게 파헤쳐드리는 사심 토크죠.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플레타의 박승우 대표, 디핀의 정윤성 이사, 파이엑스고 김기성 매니저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비트코인이 골든 클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단기 상승 가능성에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인원이 인도네시아 사업을 종료합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2년 만의 결정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올해 상반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웹 어플 형태로 첫 출시된다고 합니다. 1월 신규 상장과 상장 폐지 최다 섹터가 기술과 금융 분야가 됐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 지정과 해제 발생도 해당 분야가 유일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나 흥미로운 안건들이 공개됐는데요. 세 분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 분씩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승우 대표님, 이 네 가지 안건들 중에서 어떤 안건들 주목해서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예측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비트코인이 3개월간 약 한 달간 약 33% 정도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 향후 비트코인이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되는 코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 분야나 메인넷 관련 섹터들이 이제 많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요. 상장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상장 폐지 후에는 거래를 못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의 여파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유의 깊게 살펴보고 향후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인지 한번 유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와 네 번째 이슈 눈여겨보고 계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윤성 이사님께서는 어떤 이슈 주목해서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은 아무래도 카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인 이제 클립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뭐 지금 보니까 카톡 뭐 이런 캡처 사진도 많이 커뮤니티 통해서 돌아다니는 게 카톡 하단에 이제 뭐 이제 클립이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연동이 되는 그런 부분도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예전에도 이제 카카오톡만 할 때는 사실은 카카오톡이 이제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붙였었는데, 그중에 가장 또 핫했던 게 카카오 밑에 이제 그 게임을 붙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예전에도 기억나실 겁니다. 뭐 카카오톡에서 갑자기 새벽 2시에 뭐 게임하자 이렇게 해서 카톡 했었죠. 그거 뭐 10년 동안 연락 없었던 사람이 게임하자 이렇게 오는 것도 많았었는데, 그만큼 어떤 서비스를 붙였을 때 이 카카오톡의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던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이제 클립이 들어가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변화도 어떤 거냐면, 생일 때도 카카오톡 쓰면 생일의 친구가 많이 뜨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생일 선물 줄 때 이제 현금으로 쓰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밑에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탑재가 됐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이제 대체적인 그런 새로운 이제 화폐로서의 작용, 또 이런 부분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골든 크로스 결국은 어떤 이평선이 돌파를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던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더리움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상세가 좋았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카톡 연동 지갑인 클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박승호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김기성 매니저님께서는 어떤 이슈 눈여겨보셨을까요? 저도 약간 좀 겹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격 이야기를 일단 알 수 없는 게 저희가 예전 한 2, 3주 전쯤인데 저희 그때 방송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이제 앞자리가 바뀌고 있다. 7, 8, 9 그래서 이제 10단위로 가냐 네. 안 가냐 얘기했는데 갔거든요. 네, 저희 방송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10단위에 가고 이제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들어서 어쨌든 비트코인 가격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떠한 유저층의 확보를 위해서 생각을 해볼 땐 역시나 카카오톡의 클립 지갑.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뭐 자연스럽게 저희 송금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열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 어떤 시장의 파이 그리고 좀 액티브 유저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전 눈에 들어옵니다. 네, 세 분께서 아무래도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픽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볼 주제는요. 비트코인 상승세는 이더리움으로 강세장 시작되나라는 주제로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이더리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 전체로 훈풍이 불지 이 여부를 두고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시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었나요, 정윤성 이사님? 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가 되고 있고 네. 또 올해 방송하면서도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바로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또 작년도에도 얘기가 어떤 거냐 어디까지 떨어질지 뭐 그런 네. 부분이었는데 올해 들어가면서 그 시세가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거의 뭐 800만 원대 초반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어느덧 지금 1200만 원대까지도 한번 돌파를 했던 그런 부분 보여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평선에 지금 살짝 걸려 있는 모습인데 지금 뭐 한 1145만 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은 이제 시세보다도 사실은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과연 이제 시세가 올라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그건 사실은 작은 돈 갖고도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는 그런 껍데기인 그런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도 상당히 이제 제법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또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매물대가 사실은 이제 800만 원대 전후로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물대가 뭐냐면 그 800만 원대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손바뀜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비트코인 어떤 비트코인보다 매물대가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하면서 그거를 뚫어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이 비트코인의 시세가 매물대 위에 있으면 그것이 어떤 뭐 지지선의 역할을 해서 그 밑으로 좀 빠지기 힘든데 이 힘든 벽을 이제 1월 달에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봤었을 때는 뭐 이제 정배열 구간을 바뀌었다는 점, 즉 뭐냐면 이평선이 뭐 7일 이평선, 뭐 20일 이평선, 뭐 60일 이평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어떤 역배열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계속 시장이 좀 하방에 대한 영향도 컸었고 어떤 봉도 좀 짧아지면서 좀 거래량도 좀 안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1월 달부터는 이평선도 굉장히 좀 정비할 구간 가면서 굉장히 어떤 매수세가 좀 떨어지면 붙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10만 원대 위에서 돌파하는 듯 하다가도 좀 밀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지금 뭐 화면에서도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이평선이 밑에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탄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이 돼서 혹시 유사하게 좀 볼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정유성 이사님? 네, 우선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이제 이평선이
이제 짧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이제 상향 돌파를 했었을 때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반대로 하향으로 이제 밑으로 빠졌을 때는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어감이 골든이 낫죠. 네. 지금 얘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이평선이 짧은 이평선이 긴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첫 번째 의미는 이평선이 이제 긴 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뭐 6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60일 동안에 비트코인이 거래됐던 게 평균 가격이거든요. 근데 그 가격에 있는 라인을 20일 이평선이 예를 들어서 뚫어줬다. 이 얘기는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붙어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매했던 사람은 그 단가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 좀 비싸더라도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붙어 있다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일 이평선을 7일 이평선이 뚫어졌다. 그러면 7일 동안에 최근에 비트코인을 매매했던 사람들은 그 단가보다 좀 더 높게 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뭐 그림상 돌파를 했다, 그게 아니라 어떤 내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을 기꺼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평선일 골든 크로스 할 때 어떤 특징이 뭐냐면 거래량이 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60일 동안에 물려있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이제 오랫동안 손실 나 있으면 무슨 생각하죠? 원금 내면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돌파를 하는 순간 그때 손바뀜이 일어나고 누구는 이제 원금에서 다시 빠져나오지만 누구는 그때 더 사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트코인 하면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반감기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또 대폭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이 점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들 오가고 있는데요. 박승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이제 반감기는 뭐냐? 이제 채굴을 하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컴퓨터를 가지고 전기를 이제 통해서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 채굴되는 양이 한 개를 채굴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0.5개씩 채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진행을 하지만 결국엔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는 한 개에서 0.5개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반감기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64만 번째 블록으로 예정이 돼 있고, 그게 이제 5월 14일 정도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4일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은 이 채굴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 채굴 사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비트코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면은 총 이번이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에 2번 발생을 했었는데, 이 첫 번째는 반감기 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두 번째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2017년도였기 때문에 전체 1년을 두고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보이긴 하지만은 그 반감기가 발생했던 시점 안팎으로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크게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월 14일에 엄청나게 이제 상승하거나 어떤 시그널이 될 거냐라는 거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으로만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건 어쨌든 특정한 하나의 비트코인의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거나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면, 반감기 때 저는 오를 상황이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재로 보면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 상황으로 살펴보면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네. 반감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감을 가정함에 처음에는 이제 설계를 한 거거든요. 물론 사토시가 처음에 설계했을 때보다는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계산을 두고 진행하지 않았겠지만, 반감기라는 거는 일정한 부분에 이 채굴자들이 늘어나거나 이 경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채굴을 하기 위해서 원가를 더 들여야 되는 부분, 당연히 뭐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돈이 소요되면 금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격을 상승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이어받은 이더리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 흐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이더리움 흐름에 대해서는 그럼 김기성 매니저님께서 한번 짚어주실까요? 먼저 이더리움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일단 좀 봐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단 이더리움의 이제 2.0 업그레이드. 네.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약 95% 정도 이제 완성될 예정이다. 하면서 이제 전환되는 게 2.0이 되면 이제 기존의 이더리움은 현재도 POW로 현재 채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합의가 그렇게 POW를 하고 있는데 POS로 전환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떤 그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제 이더리움을 더 얻기 위한 최소 수량 개수가 32개. 그러니까 이제 32개를 가지고 있어야 1스테이킹을 어떤 인정해주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조건이 나오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일정 수량 이상을 무조건 보유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매수에 대한 어떤 흐름이 올라왔고요. 사실은 그 흐름이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차트에서는 이더리움 가격이 좀 상승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를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일단 살짝 컴퓨터를 띄워놨는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현재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79.0달러까지 빠졌다가 현재 무려 257달러까지인데요. 물론 79.0달러는 이제 재작년 12월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올라갔다 다시 빠졌는데 작년 12월에 약 115달러 정도에서 지금 257달러니까 대략 2배가 넘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작년 12월이면 불과 한 2달 전이거든요. 2달 만에 2배 넘게 상승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대감을 이제 들어오는 이런 것들입니다. 메이저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가장 순위가 높은 2위에 있는 이더리움에 어떤 매수세가 붙었다. 더불어서 가격 상승이 이끌어진다.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이냐면 알트코인의 전반적인 마켓캡에서 알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는 의미 되거든요. 네. 이걸 조금 더 다시 돌려서 얘기해 보자면 현재 시총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전체 시총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사실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알트코인들의 총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견인해서 올리는 것들은 엄밀히 말해서는 뒤에 있는 순위가 낮은, 시총이 낮은 프로젝트들이 아무리 펌핑을 많이 해봤자 이 시총을 끌어올리지 못하거든요. 네. 즉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이거를 끌어올려줬을 때 시총이 같이 올라가고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알트 대장이 알트 중에 대장이잖아요. 네. 이더리움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은 알트 쪽으로 뭔가 자금이 비트에 몰렸던 자금들이 알트 쪽으로 좀 더 들어오는구나로 인식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감기라든지 네. 이런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 더 많은 호재가 저 있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금융 상품들 쪽으로는 이더리움 상품 쪽은 사실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근데 비트코인 상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다 시장의 호재가 작용할 텐데 물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뭐 ETF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모르겠으니까 비트코인도 안 나왔는데 다만 이런 흐름에 있어서 이더리움에 약간 관심들이 몰리고 시장이 쏠린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 쪽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활기를 찾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불마켓 예상해봐도 좋을까요? 박승훈 대표님 의견 어떤가요? 지금 알트코인 쪽이 이제 많이 상승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서 보면은 불마켓이다, 이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한편에는 또 상폐되는 코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뉴스들도 오가면서 낮아지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이제 비활성화가 되지 않았. 활기가 전혀 없었던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지금 활기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근데 향후 진짜 2017년도 같은 불장이 올 거냐라고 네. 봤을 때는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분명히 지금 자금들이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환되는지 어떤 코인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 잘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안건에 대해서 세 분의 한 줄 평을 또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윤성 이사님부터 내려주실까요? 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같이 가면 페이스메이커라고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마라톤이든 어떤 장기적인 레이스 갈 때는 더욱더 좋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코인 하나만 갔었을 때는 어떤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 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코인들이 오히려 상승력이 더 큰 것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상세를 하면 올해 뭐 어느 해 못지않게 좀 좋은 움직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기성 매니저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저는 상승장이 더 무섭다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일단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승장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팔았는데 더 올랄까 봐 무서운 경우거든요. 하락장은 그냥 버티면 됩니다. 상승장 때 내가 팔았는데 더 오르면 그거는 정말 가슴이 쓰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승장 때 진짜 무서워야 될 거는 프로젝트 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번 이런 불장들이 올 때마다 시총의 순위가 확확 바뀝니다. 네, 진짜로 이제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법도 많이 규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도 들어올 거고 시장파도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때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시총 네. 100위 안에 또는 50위 안에 순위는 굉장히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상승장 때 저는 더 무섭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승우 대표님도 한 줄 평 내려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천국과 이제 지옥이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로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옆에 수익 인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활기를 띠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좋아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패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보면은 이게 상승되고 있지만은 순간순간으로 보면 갑자기 하락하기도 하고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펴보고 좀 그래도 좀 길게 너무 단기 위주로는 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가감없는 토크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쟁그레올론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공시 데이터 이 시간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람 팀장의 쟁글 파일 크로스앵글의 김혜람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올렸던 상시 공시 탑 10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클릭수 3위를 기록했었던 하이블럭스의 주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블럭스가 MOU를 체결했다고 한 기업 당사자가 이 무려 오스카 4관왕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의 투자사인 바른손이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하이블럭스는 어떤 곳일까요?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 큐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이 블록체인, 큐레이션, 소셜미디어.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쓰는 소셜미디어 SNS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제 핸드폰에만 해도 유튜브도 깔려있고 인스타그램도 깔려있고 틱톡, 페이스북 다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큐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영상 중에 제가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뽑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뽑아서 하이블럭스의 플랫폼에 공유한다. 이것을 큐레이션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어떤 걸까요? 만약에 유튜브를 사용하는 제가 유저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유튜버의 수익은 이 플랫폼인 유튜브가 가져가는 것보다 수익이 미미하죠. 그리고 그냥 그런 영상을 보는 저와 같은 유저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블럭스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와 콘텐츠를 공유한 저 같은 큐레이터, 만약에 공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콘텐츠가 좋은 것인지 투표하는 기능을 넣어서 이 투표한 일반 유저에게도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겁니다.
이 수익 배분은 하이블럭스의 코인인 힙스 토큰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일반 기존의 소셜미디어들은 어떤 효과를 보느냐 보면 이 하이블럭스로 공유된 컨텐츠 원소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소셜미디어들도 새로운 트래픽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하이블럭스 플랫폼과 SNS들이 경쟁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시를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블럭스는 영화 기생충의 투자사인 바른손과 함께 이 크라우드 펀딩과 배급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라고 쟁글에 공시를 했습니다. 쟁글은 이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증빙 자료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컨소시엄은 영화와 문화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하이블럭스의 플랫폼에서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유저가 영화 대본을 보면서 직접 그 영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던 영화, 미공개 영화를 독점적으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본의 힘에 밀려왔었던 독립영화, 소규모 영화 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생충은 독립영화는 아니지만 이 기생충과 같은 좋은 영화를 보는 투자감을 가진 투자사가 투자한 영화를 우리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이블럭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알려져서일까요? 실제 이 공시 이후 토큰 가격 며칠 동안 약 50%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합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쟁글에 공시하고 있는 흥미로운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만나보는 프로젝트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틱 네트워크를 살펴보실 건데요. 파운더 인터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I am Jayanti Kanani and I am founder and CEO at Matic. Matic is layer 2 scaling solutions for public blockchains like Ethereum. Matic uses Plasma framework and proof of stake system to make production ready scaling solution. We are only project who is backed by two biggest crypto exchanges in the world, Binance and Coinbase. If we talk about the number of dApps building on Matic, there are like huge numbers we have. There are 40 plus dApps currently being built on Matic. We have 100 plus dApps in the pipeline and they are exploring to use Matic. We're gonna launch incentivized testnet called Counterstake, where we're gonna test the whole system for the mainnet, and after that we're gonna launch mainnet. 네, 이 매틱은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매틱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더 확장되고 처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메인넷은 아닙니다. 다만 이 메인넷 위에 올라간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이 느린 속도를 매틱의 기술력을 통해서 더 빠르게 해주고 하는 이런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다 블록체인 위에서 자산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연 중복된 암호화폐인지 아니면 제대로 이동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해주는데요. 자산 이동을 검증하는 검증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매틱이 보상을 함으로써 열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매틱 네트워크는 인도의 이더리움으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매틱 앞으로 마일스톤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쟁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쟁글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온갖 루머와 또 소문들이 진짜인지 여러분께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에 여러분께서 확인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는 쟁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시장에서 핫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람팀장의 쟁글 파일 프로젝글의 김혜람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 유망 기업과 인물을 만나보는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블록체인 컨설팅 그룹 파노니의 창립자이자 CEO인 엘리사 차이 씨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lcome to the show.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first?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m Elisa Tsai, the founder and CEO of Panoni. Oka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ou learned Korean. Just learn it
A little bit. A little bit? You learned today, right? Yeah, but I'm trying to learn more. Okay. Okay, now you have to explain about your company. What is Pannoni? Yeah, so Pannoni is a world-leading blockchain consulting firm. We have founded this company in early 2018. So we have been in this area for almost 2 years by now. And our mission and goal is to accelerate the adoption of blockchain industry, to help everyone and to enable all the leaders and founders in this industry to make this ecosystem even better than now. Okay, let's talk about this little more detail. Okay, we'd like to hear about the services and business of Pannoni, and how can you talk about the role of Pan News in Pannoni? Cool. Yeah, I'm very happy to share that. Yeah. So Pannoni, actually, we have 3 business lines under it, and each have different roles and represents different progressive stages. So it's 3 stages. So the first stage, we want to inform everyone and make the information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more transparent to diminish the information discrepancy. So we launched our own media called PA News. It's available in Chinese, English, and of course also Korean. So by this, we want to share industry movements and in-depth research report based on on-chain data, as well as we interview a lot of global leaders. We want to use this information and news to share with everyone and make the information accessible, so the entrepreneurs and the founders and or just investors, they can make their decisions based on that. And I'm very proud to share that we heard that a lot of token funds and VCs, they're actually reading our research, and a lot of the decision making is actually based on our research report. So we are very happy that we are really contributing to this industry and helping a lot of people. And we also work with a lot of VCs, and they are also using our report and the research in their internal workshop as well. So okay. Yeah, so that's the first part about inform. And the second stage, we do interact. So after inform, we want people to interact, especially the decision makers in this industry, that actually a lot of great ideas come from talking to each other. Yeah, so we launched a brand called Paradigm Shift. It's a conference and a salon brand. So we already host a lot of roundtable and closed-door events, and we let the leader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also talk to the mass audiences, and they actually create a lot of great business ideas out of it. So inform that after that is interact, and I think we did a great job in connecting and networking with everyone as well. And the last but not the least is to innovate, and we use Pannoni Consulting as our brand to innovate. And by innovate, we are helping a lot of serious founders as well as well-established enterprises. We help them to mak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plans, and help them to do market expansion and market entry by a lot of different approaches. For instance, we help them redesign their business model or their organization, or we guide them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okenization, and even help some of them to do a very successful fundraising. Okay. So yeah, so from inform to interact to innovate, I think that's the 3 stages that we cover, and we are doing a great job to help everyone and to really to drive the growth of blockchain. Okay, it looks nice. How can I call it? Pan News? PA News? PA News. PA yeah, News? We call it okay. PA, but a lot of people call it by Pan News or Pan News. Okay, whatever. it is PA News. Yeah, it's PA News. Okay, sounds nice. And we know that Pannoni have developed a variety of projects. You have participated in many projects, right? Yes. I want to know that what's the most memorable project, and could you introduce what project you have participated? Okay, so to us, we feel like every project is very unique and very special, and we all learn a lot from each other for every of the project we work with. So I wouldn't say there's just single one that's very memorable. Actually, to us, every single project makes us grow a lot, and we help them to grow a lot as well. But I could mention a few like we work very deeply with. So the first is AWS, Amazon Web Services. They are the world-leading cloud platform provider.
and they are entering blockchain, but they have some pain points that they don't know what the blockchain architecture or infrastructure, the pain points are. And also, they are not like deeply involved in blockchain, like their connection with public blockchain and exchanges are not as strong as we do. So we help them to identify the pain points of these companies and also help them to host some private events and to connect with those real users, their customers, so they can know better from how to find the pain points and how to engage with them further. And we also work with a lot of top-tier projects, like unicorns, to be in this industry. Some are from the States, like Trust Token, the issuer of TrueUSD. And we also work with Ion. They are the best project in Canada. And also we work with a lot of Korean projects as well, like Musica. We work with them from 0 to 1 and set up a lot of important steps with them. And we are also working with Carry Protocol and Terra by project base. So yeah, we do have a diverse, immersed in different kind of projects, and we really enjoy working with them. I see. Yeah. Okay, it seems not an easy work, but you do make a good achievement in this area. Thank you. And then what's the know-how of Pannoni? So I would say my own know-how and the know-how of our company is that talent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the most valuable asset of our company. Because we are the consulting firm, means that we are going to lead others, we are going to give better advices to others. So we definitely need to have, the first thing that we need to have a professional expertise that come from all our team's background, that previously, before joining Pannoni, they are all working with top-tier firms, global firms, and so they are very sophisticated i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already. And secondly, they need to know about blockchain, of course. So a lot of our team members, they are both a professional and also a veteran in blockchain industry. So some of them actually joined blockchain as long as 5 years ago. So 5 years is already an OG in blockchain space. So we are very proud that we have a world-class team to serve world-class clients so that we can have a lot of fireworks with each other. So definitely talent is our key takeaway and our strengths. Okay. Yeah. Now I want to ask you about your question, your personal question. What have you done before you get into the blockchain industry then? Okay, cool. So my background, some people will feel it's a little bit jumpy, but it's actually very well connected with one another. So I went to the best law school in Taiwan, National Taiwan University. And after I graduated, I started my career with a high-tech law firm. We were helping some company to solve some commercial cases and some data privacy cases. And after that, I shifted to Ogilvy. It's the largest advertising firm globally. And later, I was helping some hardware company, Seagate. We also help some software company like Cheetah Mobile. They are both leading players in their own spaces. And after that, I shifted to an Australian consulting firm, Isentia. We are helping Huawei and Apple, also the tech giants. We are helping them to make a lot of great decisions in the world that will influence billions of people based on our data and based on our research. So that's some of my background before Pannoni. And my last job before Pannoni is the fashion magazine Vogue, that a lot of girls are dreaming to work there. And at Vogue, I was doing organization renovation, because everybody knows that it's a tough days for print media. So my role there was doing internal consulting and to help to drive better and to renovate internally. Yeah, Okay. so that's my background for. You did a really variety one. Yeah, but it's kind of like a little bit connected with one another. Okay. Yeah.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There's an increasing number of accelerating consulting and investment. What are the necessities of these companies? And what role should be played by them for the blockchain industry development? Yeah, I think there are a lot, and
but with like different levels and different scope of work they are covering. And if I have to give some suggestions to them, I would share our own value to them, that we want to work with the best enterprises and the top projects only, because link back to our goal. Our goal is to accelerate the growth of the whole blockchain industry and the adoption of it. So we are aiming at bigger for the whole industry. That means that we need to help the right projects that can really drive the growth of the industry. And I know that some of other firms, they might choose like quick money over long-term growth. They might work with some so-called shitcoins or scam projects. That's the least thing we would do. And I hope those whoever they are already in the consulting business or agency business, or who want to get in this business, they can share the same value and benchmark to us that we want to serve the greatest, and we really want to make blockchain a good thing and visible to all the people outside of blockchain circle, because it's still a very small circle. To be very honest and transparent. It's smaller compared to all the other industry. So it's very important to keep our good reputation, and it's also very important like to think out of the box and to act at our best, so we can hopefully bring more people to learn about this emerging technology. I see. Then what are Pannoni's strengths, and why should it be Pannoni? You mean Pannoni's strengths? Yeah. Yeah, so for the strengths, I think I will link back to the talent. Yeah, so I think I mentioned that our talent is the best. They are combined with professional knowledge and the industry knowledge. But on top of that, I think another thing is very important is our spirits. That we are very client oriented, and we always try to push ourselves to pull forward and go extra miles. So sometimes it's very interesting. Sometimes we are pushing our clients and say, hey, you should do more, you should do this, you should do that. So, but our client appreciate us that, oh, we are really working harder than they do, and then we want to push them. We are thinking in their shoes, and on top of that, we will be more creative, and we are a very energetic team. So we have crazy ideas all the time and endless energy to keep driving them forward. Okay, yeah. That sounds really nice. And what's the current global market issues in blockchain industry? And I want to ask your idea, and what can we expect from Pannoni? Okay, so I will start from the global status. So I think the current status is that actually a lot of countries right now are facing with the economy downturn, or some countries are already become more stagnant. Yeah, this is speaking from the macroeconomy level, that's the way it is. Even China is slowing down, the GDP is slowing down, and a lot of big companies are laying off people. Yeah, this is all things happen outside blockchain. But I do believe that blockchain will be a turning point, because it's an emerging technology, and it also reinvent the economy scene. So economy-wise and technology development-wise, it's going to be a new force, and as well a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try to do something different and to build something superior that we don't have before. So that's my thoughts for blockchain, that it's going to be a change power and to steer us to the future. Yeah, and our role is to accelerate it. So we are very happy to have a lot of discovery calls and a lot of discovery discussions with everyone who would like to get involved. Whether you are a traditional enterprise, you have a little bit ideas of what you want to do, or you are a startup, you're trying to figure out maybe what can I do to integrate blockchain with my business, or just in general, like we are very open-minded and we want to be a driving force of it. So we are very happy to discover and to commit ourselves for the next 5 years, 10 years, or even longer.
to make this really work for everyone. Okay. Then please give an advice to the people launching a blockchain project or any requirements that should be fulfilled in the early stage, if you have any idea. Actually, yeah, I can talk for this for hours. Yeah, as a startup founder, I know it's not easy to run a startup myself, and especially for those who want to enter such a premature industry, it's even harder. So my takeaway would be that the first stage, the team needs to really think about what's the problem they are solving. Is there someone solving it already? And why are you the team to do it? So these are very critical to not to fail at the first stage. So this is very fundamental. And after that, once the business model, business concept, and the team and whatever is ready, they need to work on a lot of issues like operation issues and how to deliver. Because I have seen a lot of projects and made a lot of land, and we filter a lot as well. So sometimes we figure, oh, the team is great. They all come from very good academic background, or they all work in the very great large corporates before. But sometimes it's a chemistry, and sometimes it's the delivery issue. Like they have a very great vision, but they just don't have enough persistence or perseverance, or just the team doesn't really get along well to make it work, to make it through. So at times like this, I will feel very pity that, oh, you have a great idea, but it's not putting through. So actually a lot of stage they ne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Okay, Yeah. I see. Then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What's the pros and cons of Korean blockchain industry based on your direct or indirect experiences? So for Korea, my takeaway is that just for the retail traders and industry peer in general, I think their industry knowledge is very fruitful. Like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s, and Korea is relatively a more mature market that people know what blockchain is, and they do their own research, and they are getting more and more cautious. So I think it's a very mature market, speaking of people's knowledge about it. And from enterprise level, there are also a lot of enterprises entering blockchain, like Samsung, Naver, Kakao, and IBM is also playing a very big role in here, I know. So I would say from the mass audiences to those decision makers, like both parts are getting more and more mature and more involved. So I would say it's a very promising market to look at. Okay. Lastly, please give us how you feel today's show shortly to our viewers. I'm definitely very thankful to be here, and very nice to talk to Somi. Yeah, Thank you. Yeah, very happy to be here. Yeah, and also I would like to say to everyone, like, you are welcome to talk to Pannoni. Like a lot of people, they want to get involved in blockchain, but they don't know how or not sure about how. And there are a few ways. You can either join us, or you can invest in us, or support us in many other ways, or work with us as a client or as a partner. So we are very excited and passionate about this industry, and hope to explore more with all the industry peers. Okay, thank you for coming to our show. No Thank you problem. for Thank coming. you. Okay. Thank you for your time.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블록체인에 관련된 더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 모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